중소기업 떠오르는 베트남 진출 박차 위험 부담은. 네, 요즘에 이 베트남 한국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베트남 띄우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실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기업들도 고충을 많이 겪어요. 네, 그래서 철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먹잇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19년 동안 이 베트남은 계속 출장, 뭐 특강, 또 뭐 여행, 뭐 등등 이렇게 오가면서 또 현지에 직접 법인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거주증을 가지고 5년 동안 거주를 해보니까 이게 심각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기사만 보고 마구 진출하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최근에도 뭐 한 가족이 베트남에다가 제조업 공장을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한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행 가라. 여행 가서 한 달만 일단 살아보고 판단해봐라. 기후, 환경, 음식, 그리고 교통, 일단 생활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돈이 전부가 아니니까. 겪어보면은 느끼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이 베트남 출장 가서 느꼈던 것은 너무 더워가지고 과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나 더워서 이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고 기후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던 그러한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해야 한다. 건강을 잃어버리면은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병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치료도 받고 뭐 하겠지만 의료보험도 안 되는 정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되돌아와가지고 치료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는 적응을 못하는 거죠. 다시 또 몸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한국이 힘들어도 뭐 충분한 검토라든지 이런 거 없이 갔다가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보면은 파이낸셜 뉴스에서 신짜오 베트남 중소기업들 떠오르는 베트남 진출 박차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한미 반도체, 대만 이은 해외 법인 베트남 낙점, 네, 파워로직스도 전기차 배터리팩 라인 베트남에 구축, 시엔투스 중국 공장 베트남 이전, 네, 시노팩스 전기차 회로 기판 생산 위에 베트남 증설, 미중 무역 갈등 반복, 베트남 대체 투자처 각광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우리나라가 불필요한 차관직이라든지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 선거 보전금, 특할비 이런 거 없애버리고 최저임금을 폐지시켜야 된다. 그리고 국민권익금 제도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매년 국민권익금위원회에서 얼마를 어떻게 누구에게 지원할 것인가 결정해가지고 국민권익금 제도를 운영하고, 그리고 최저임금은 폐지하고 도리어 한국의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한국에 유턴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리쇼어링이라 그러죠. 되돌아올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성공단, 개성공단, 저도 개성공단에 가봤는데 이 개성공단이 결국에는 리스크가 뭐예요? 북한에 있었기 때문에 큰 리스크가 되는 겁니다. 도리어 그 개성공단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파주공단이 있어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출퇴근하게 만들었다라면 큰 리스크 속에서도 방어가 되는 거죠. 이것처럼 한국에다가 공장을 짓고 자유무역, 자유경제지역을 지정해가지고 거긴 상속세, 뭐 증여세 이런 거 없게끔 하고 또 법인세 낮춰주고 해가지고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게끔 해주고 외국인들을 도리어 유치해 오는 것이 현명하다는 거예요. 최저임금을 폐지하고.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베트남으로 진출해 갖고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한국으로 다시 되돌아와야 할 상황이 된다라면은 잃어버리는 게 너무나 많은 거죠. 네, 이거 참 심각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거 참 걱정이 됩니다. 네, 베트남 전기 걸핏하면 또 한국 기업들 눈앞이 깜깜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인식을 해야 돼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냥 일반, 뭐 저는 이제 한국어를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전기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밤에도 전기가 나가버려요, 밤에도 전기가 나가가지고 선풍기도 못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대야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땀이 뻘뻘 나는데 그냥 이불도 젖고 저도 젖고 그렇게 해서 그냥 밤을 새기도 하고 그런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베트남 이 가정들이 한국처럼 통풍이 잘 안 돼요. 통풍이 안 되기 때문에 집들이 다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통풍이 안 돼서 굉장히 힘듭니다. 네, 엘니뇨가 몰고 온 최악의 가뭄 베트남. 저수지 최저수위의 전력난이 악화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네, 베트남서 화학 재료로 만든 가짜 커피가 적발됐다라는 거예요. 건강에 치명적이다. 네, 그래서 이 가짜 커피, 이게 이제 옛날에 중국에서 이렇게 음식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쳤는데 베트남은 그래도 덜하다 그랬어요. 네,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이런 문제가 터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당농성의 한 커피 제조업체는 폐기용 배터리와 암석가루 등으로 저가의 분말 커피를 제조 유통해 오다가 적발됐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다른 업체에서 사용하지 않는 저품질의 커피 원두와 껍질을 싸게 구입한 뒤에 암석 가루와 섞고 배터리 가루로 검은색을 입혀서 가짜 커피를 제조해 전국으로 유통해 오다가 적발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의 검은 물질은 이산화망간, 산화물, 그래서 0.5mg만 이하만 섭취해도 장기가 손상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납순, 비속, 카드뮴 등의 중금속도 들어있어서 장기적으로 섭취하면 뇌, 신장, 간, 심혈관계 손상 등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네. 그래서 이런 게 뭐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터지는 거예요. 이게 2023년 7월 26일 기사입니다. 주의를 해야 되고요. 네, 수해 중에 베트남 민주의원들 조기 귀국 신중치 못한 처신이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 베트남에 관련해 가지고 왜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베트남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한국 기업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툭하면 전기가 끊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전기가 계속 끊겨 가지고 골치가 아픈 거죠. 네, 이러한 부분들. 네, 툭하면 정전돼서 공장이 멈추는 베트남, 한국 기업들 예고라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바뀌는 베트남 내국 수출입제도 우리 기업 철저히 준비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베트남 진출한 한국 기업들 제도 관련 법령 추이 잘 살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제 투자했는데 법을 바꿔버리니까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위기에 빠진 베트남 구하려 한국 기업 출격한다, 파트너 되겠다, 이러는데 이게 짝사랑하고 있는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외국 투자기업 옥죄는 베트남 소방 규제, 애타는 한국 기업들, 갑자기 규제를 해가지고 뭐 자기들이 지정한 곳에서 이걸 만들어라 해가지고 비용이 3천만 원이 들었다. 네, 그러면서 이 운영을 못하게끔 막아버린다라는 거죠. 네, 여기 4천만 원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 이대로면 문 닫아야 된다, 베트남 진출 한국 섬유 기업들 고사 위기다라는 거예요. 법을 바꿔버리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고사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거고, 사라지는 외인 투자 혜택, 외국인 투자 혜택이죠. 베트남 진출 한국의 섬유 기업 고사 위기다. 이게 베트남 기껏 이렇게 투자해 놨는데
이거 규제해버리고 경찰들이 매일 와가지고 감시해버리고 하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네, 제가 아는 분도 한복을 베트남에서 이렇게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신데 뭐 거의 많은 돈을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뭐 진짜 안 되셨더라고요. 안 되셨어요.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이 직원들이 이렇게 막 뭐 연락도 안 나오고 단체 행동 해버리고 뭐 이런 경우들, 또 한국인들에게 비합리적으로 대하는 부분들, 또 갑자기 이렇게 법을 바꿔버리게 되면은 사실상 기업들은 피가 마른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부 대응 호소해 달라 하는데 정부가 대응합니까? 네, 이게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자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베트남에서 자영업 하면서 한국인들이 여러 가지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고, 여기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베트남 원정 성매매 알선한 한국인들 신상 공개, 네, 해서 한국인들이 이 접대부 80명을 데리고 이 노래방을 운영을 한 거죠. 그리고 모텔 등지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게끔 하다가 걸린 거죠. 네, 그래서 이 신상이 공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네, 베트남에서 한국인 상대 성매매해 2억 원 번 한국인들 신상 공개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불법이죠, 사실은. 이런 뭐 성매매 업을 한다든지 이거 쉽게 생각하고 하다가는 이거 큰 문제가 됩니다. 여성 접대부 80명, 스태프 20명을 상주하면서 했다 그러는데 굉장히 위험한, 네, 위험한 일을 한 거예요, 이거는. 네, 이거 위험한 일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다,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